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석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1% 안팎으로 올려 세우면서 이번 주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4,200억 원가량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환율이 점점 하향 안정화되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데요. 이제 다음 주장은 어떻게 대비해 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1시간 동안 강의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 흐름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한 시장 흐름에서 나만 소외되지 않으려면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지환 전문가의 강의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구별해내는 힘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배트맨 시간에 강의를 한 지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나쁜 주식인지, 사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드렸던 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좀 짧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짧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듣고 싶다는 내용 요청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 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고 어쩌보면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내용이 조금 무거운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주식이 참 좋은 주식이구나, 혹은 이 주식은 참 나쁜 주식이구나, 혹은 이 주식은 정말 모르겠어라는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과 그리고 이상한 주식, 영화 제목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빗대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주식을 사면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겠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나쁜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제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이런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주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혹은 나쁜 주식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잘 모르겠다. 과연 이 어린이가 웃으려고 하는 것인지 울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냥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봤을 때 좋은 주식이구나, 혹은 나쁜 주식이구나, 혹은 이상한 주식이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쉽게 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만의 룰과 규칙을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고 그 종목에 과연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고 혹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오늘은 그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어두고 우리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주식이 어떻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에서 보시면은 좋은 주식을 먼저 볼 건데요. 사실 뭐 좋은 주식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같은 듯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럼 결국 좋은 종목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아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주식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이죠.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팔 수 있는 주식, 이게 가장 좋은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투기꾼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가격이 지금 현재 높다 낮다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왜? 중요한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는 주식이 결국에는 좋은 주식이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주식을 찾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종목, 주식, 이게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죠.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좋은 기업을 찾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할 거고, 나 영원히 안 팔 거야.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고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복리의 관계로 늘려갈 거야 라고 한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100명에 1명이 솔직히 좀 나오기 어렵다,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장기로 본다고 해도 10년, 20년을 보진 않잖아요. 솔직히 1, 2년 단기에 주식의 한 사이클 정도를 장기로 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투기꾼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승 기간에 우리가 주식을 판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길게 끌고 가는 배당 투자로 가는 분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너무 비싼 가격에 형성돼 있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라고 해도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가능성이 없는 주식은 일단 우리 같은 사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대전제를 한번 깔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주식, 간편하게 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HTS잖아요. 그러면 그 HTS 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HTS 상에서 누구나 다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작년 한 6개월 동안 강조했던 기업이 바로 이 첨보라는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왜 강조를 했냐면 5개월, 6개월 전에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된 사람이 양극재 아니면 삼성일세, LG화학을 얘기할 때 제가 첨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2차전지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라는 이 섹터상의 문제지만 이 섹터가 확립이 돼서 어느 정도 스타트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2차 전지에 있어서 수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라는 부분 첫째고, 두 번째는 그 2차 전지의 수명을 얼마나 늘릴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퀄리티가 결정이 되니까 결국 이 차이가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 시점에서 첨보는 일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첨보가 하고 있는 식각의 첨가제인 아미노테트라존. 자, 이 부분이 2차 전지 수명 연장에서 핵심적인 부분 역할을 하는 재료인데 잘 보시면은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점유율도 1위예요. 그럼 국내 점유율 1위에 글로벌 점유율 1위니까 뭡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기업이지만 2차 전지가 부각이 크게 되면 이 기업은 상당히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5,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HTS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를. 근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낼 때 이런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HTS상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첨보가 왜 좋은 주식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2차전지 내에서 특히 글로벌 독점력이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파트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저는 이런 거를 근본이 있는 주식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이 있는 보통 이제 사람을 차별할 때 얘기하는데 주식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잘 보면 근본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볼 때 재무제표 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실적을 한번 보면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작년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작년에는 기대감만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없었고, 특히 이제 ESS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나기 때문에 매출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걸쳐 있는 다른 파트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017년도에 800억대였고 2018년도에 1200억대 갔다가 점점 올라가죠. 2019년도에 1300억. 보통은 2019년도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종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드디어 보시면 1800억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가죠.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80억에서 270억. 2019년도에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지 않은 종목이 2차전지에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정체되어 있지만 조금 올랐다는 거죠.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드디어 360억.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실적은 우리가 찾아보니까 첨보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보면 다른 종목들이 2019년도에 실적이 안 좋은 데 비해서 첨보는 2019년도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2019년도에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는 이유는 뭔가 그 안에서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얘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실적이 왜 안 줄었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는 다 같이 뛸 때 역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뛴다. 그렇게 보면 이 첨보라는 종목은 근본도 있고 실적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거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봤는데,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걸 사야 되잖아요. 이걸 사서 누가 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해서 그냥 저평가 상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회사 괜찮은데? 좋은데? 그럼 한번 이 종목 한번 사볼까라는, 보통은 펀드들이죠. 그런 펀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들이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펀드 자금이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면 뭡니까? 단발성이라는 거죠.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첨보라는 종목을 일단 보면 수급을 볼게요. 수급 기간을 보면 6개월을 보겠습니다. 왜 6개월을 보냐면 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개월이면 작년 한 12월 말 이제 1월 초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우리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급락이 있었다 그렇죠. 코로나 중간에 급락이 있으면서 뭡니까? 외국인들 매도 폭탄을 맞았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 섹터들이 주도주든 비주든 상관없이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본다면 첨보라는 종목 6개월 한번 볼게요. 6개월 동안 보시면 개인이 한 20만 주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3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 10만 주 정도 팔았죠. 그러면 뭡니까?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급락 기간을 포함해서도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어때요? 급락하는 기간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선별적으로 주식을 샀겠습니까? 이 급락하는 기간에도 이 시기가 끝나면 뭔가 좋을 거다라는 주식이 있어야지만 살 거 아닙니까? 왜? 전부 펀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에서 본사 오더에서 전부 다 매도하기 바쁜 시점인데 그 사이에도 샀다? 그럼 얼마나 좋으면 샀겠습니까? 이 급락 기간이 끝나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넘어가 반등을 줄 종목이야 생각이 되어야지만 샀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급락에 당해서. 근데 이 종목은 잘 보면 외국인 수급이 개인의 매도 물량을 압도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개인이 매수 주체고 개인 물량이 압도하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 물량이 개인 매도 물량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수급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 굉장히 근본이 있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고 여기에 수급까지도 좋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3박자 다 갖춰져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정말 어떤 종목입니까? 좋은 종목이잖아요. 좋은 종목. 맞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HTS에서. 그러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판별을 좀 줬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시장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있는 근본도 있는 주식이고 실적도 좋고 코로나19 급락 기간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만큼 좋았다라고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어때요? 코로나19 급락 때 내려왔던 주식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때요? 코로나19 급락 때 지금 반등이 한 요 정도 와 있다 그렇죠.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보통 이 정도 와 있는데 이 종목은 뭡니까? 직전 고점 이미 넘어가서 지금 눌림목 만들고 이제 다시 2차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맞죠. 직전 고점은 훌쩍 넘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시장 지배력도 있어. 실적도 좋아. 외국인들이 사. 이 급락 기간에도. 그래 보니까 차트도 좋아. 자, 이 모든 요소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까? 안 좋은 종목입니까? 좋은 주식입니까? 안 좋은 주식입니까? 자, 이 종목은 좋은 주식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주식을, 나쁜 주식을 찾을 때 너무 세밀한 부분에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걸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 종목이 정말 좋다 나쁘다라는 가장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근본 있고 수급 좋고 차트 예쁜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 아닐까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 종목을 5, 6개월 전에 얘기할 때 그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2차 전지가 아직 뜨지도 않았고 2차 전지하면 당연히 삼성, SDI, LG화에 뭡니까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다른 어떤 경제 분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 보는 2차 전지에 넣기가 좀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5,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샀던 분들은 굉장히 이익 받고 아마 이 방송에서 내가 서울경제 TV에 와서 방송을 하고 종목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최고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사실 카톡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대부분이 한 40%, 5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칭찬을 아마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이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보면 그냥 어느 날 뜬구름 잡듯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근본 있게 받쳐주면서 탄탄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보신 그런 과정들이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다음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좋은 주식이 뭡니까? 기본이 있는 주식입니다. 기본.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실적이죠. 실적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독점력이 있는 기업이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입니다. 주식은 종목은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는 종목은 일단 배제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게 돼야 되고 아무리 이게 좋다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누가라는 게 중요한데 그 누가가 개인이 돼서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 누가라는 게 바로 이 수급의 주체는 뭡니까? 바로 외국인이 되거나 하다못해 연기금 같은 기관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쁘고 잘 돼 있는 이 기본이 있는 주식을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무럭무럭 키워준다. 자, 이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게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좀 예쁘게 상승해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눌러줄 때 눌러주고. 근데 아닐 것 같지만 대형주들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상승을 해주면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좀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눌림목을 좀 찾을 수 있게, 우리가 팔 수 있는 자리를 좀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종목이 뭡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너무 어렵게 남들이 못 보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 종목의 이면을 봐야 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누구나 HTS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종목 쉽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근본이 있고 시장에 관심을 잘 받고 있고 여기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차트를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한 달 전에 4월 달에 이 시간에 특강도 했습니다. 종목 특강할 때 삼성전자를 제가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뭐냐면 바로 52,000원입니다. 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제 4월 달 초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요 가격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52,000원 요 가격대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가격대를 넘어갈 때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량을 뺏기지 말아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했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이제 발생됐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떤 부분에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 가격대에 넘어갔을 때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데 팔지 말라고 했는데 아쉽지만 저 가격대에 넘어가서 급등이 나왔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주식을 찾아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근본이 있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실적이 탄탄하고 차트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제가 52,0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드릴 때 정확하게 그 가격을 넘어설 때 시세가 나잖아요. 그 말은 차트도 예쁘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상승하는 종목인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팔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종목을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판별을 하고 판별을 했다라면 뭡니까? 팔면 안 되겠죠. 팔면. 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대량으로 물량을 넘기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로 좀 잡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좋은 주식은 근본이 있다. 실적이 좋다. 수급이 잘 받쳐준다. 기술적으로 딱딱 맥점 자리에서 예쁘게 움직여준다. 자,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찾는 가장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나쁜 주식이 있죠. 나쁜 주식. 나쁜 주식은 어떤 주식입니까? 당연하죠.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는 주식 아닙니까? 나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잖아요. 내가 산 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주식은 좋은 주식. 지금 산 가격이 저평가된 가격이고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싸다 해도 그거보다 더 밑에 팔 수밖에 없으면 나쁜 주식. 맞습니까? 아무리 그 가격이 객관적 지표가 싸다고 해도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없으면 그 가격은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주식은 나쁜 주식이죠. 그래서 내 돈을 잠식하는 주식은 다 나쁜 주식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죠. 그 회사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종목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없는 그 주식이 나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주식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좀 전에 이제 좋은 주식을 살펴보시니까 대부분 아시겠죠. 나쁜 주식에 예를 들면 펀더멘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주식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눈치채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임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뭡니까? 임상 중단 권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임상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주식인데 임상 중단 권고라는 게 ACTS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상 중단 권고라고. 이 종목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저 정도 펀더멘탈이 나빠져 있는 종목을.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죠. 이 종목을. 많이 샀고 지금도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첨보라는 종목이 들었던 좋은 내용은 시장 기업, 지배력 1위, 글로벌 1위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이 뭡니까? 임상 중단이라는 내용이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계속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이 임상 중단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근본이 없는 주식인데 이 근본이 없는 주식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2017년도에 실적이 매출액 69억, 매출액 69억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0억. 2018년도에 매출액이 77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90억.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91억인데, 매출액이 91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80억. 제가 지금 이제 이불로 종목 얘기를 안 드리는데, 만약 그 종목이 뭔지를 모르고,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본다면, 과연 이런 내용을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 종목을 사겠냐라는 거죠. 매출액의 10배를 뛰어넘는, 마이너스 영업이익. 그것도 1년이 아니고 3년 연속. 근데도 우리가 엄청나게 샀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샀죠, 우리 개인들이. 왜? 이런 거 안 보니까.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냥 뉴스만 보잖아요. 뉴스만. 오늘 이 종목 임상, 1상에 들어갔다, 2상에 들어갔다, 3상에 들어갔다. FDA 신청했다. 신청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오진 않았죠,
계속 이런 추측수 기사에 의해서 뭡니까? 사다 보니까 이런 근본이 없다라는 부분은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지금 임상 중단 권고가 되는 혹은 실적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로지 보는 거는 뉴스잖아요. 오늘 보도된 뉴스, 공시 딱 내었네요. 임상 FDA 신청했다. FDA에서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 요거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증증을 받고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항암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임상 신청했다. 1차 치료제로 안 돼. 2차 치료제로 신청했다. 안 돼. 3차 치료제로 신청했다. 안 돼. 병용 투여제로 신청했다. 안 돼. 체외 수단에 사용하는 제도로 신청했다. 전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왔다가 병용 투여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임종 직전에 환자의 체외 수단을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포션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주식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주식을 나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안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 정도의 객관적인 보면 한글만 알아도 숫자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걸 우리가 뭡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그럼 실질적으로 좀 전에 봤다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뉴스도 있고 굉장히 내용도 안 좋은데 거기다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 우리 개인이 이걸 보고 안 샀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좀 볼게요. 최근 6개월간입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나온 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고 중단 공고가 나온 지 이미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럼 내용이 모두 다 공개가 됐겠죠. 일반인한테. 공개가 됐을 때 개인들이 어때요? 6개월 동안 330만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360만 주를 팔았죠. 기간은 30만 주 샀는데 이건 산 건 아니죠. 뭡니까? 공매도 환매 물량이죠. 워낙 내용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를 했고 그에 대한 환매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잡힌 거죠. 그러면 뭐냐? 개인만 오로지 엄청나게 샀다라는 거죠. 저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다 알고 있는 인지된 내용인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태반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나쁜 주식인데 결국 다 산다는 거죠. 왜? 당장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우리 기대치는 그거잖아요. 이 주식이 나쁜 주식이고 안 좋아, 뭐 좋아. 근데 오늘 뉴스에 의해서 딱 당장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내일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난 내일 팔면 되니까 내일만 올라갈 것 같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테마주고 급등주다 그렇죠. 그런 종목에 이제 수익을 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트를 보면 답은 여실히 나온다는 거죠. 여실히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을 굉장히 제가 줄여서 좀 보여주면 2019년도, 2018년도에서부터 보면 뉴스가 나와서 15만 원이 넘어갔던 주가가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질 때 그냥 빠지지 않죠. 올랐다 내렸다 반등을 줬다 횡보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서 뭡니까? 임상 중단 공고 나면 점 하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려가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종목 상담하죠. 언제 팔까요? 언제 살까요? 언제 살까요? 언제 살까요? 언제 살까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사도 돼요? 결론은 뭡니까? 사면 안 되죠. 저는 근본 없는 주식을 왜 삽니까? 어느 정도 근본 있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저평가다,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런 근본 없는 주식이 떨어지면 뭡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저거를 물어본다고 저한테 제가 어떤 지금 15만 원 주식이 지금 만 원밖에 안 돼요. 사세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보신다면 뭐냐면 누구나 다 할 만한 자료들 나와 있고 결국에는 근본도 없고 외국인도 안 사고 이런데 뭡니까? 우리는 계속 산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내년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 보고 이거 사라면 안 사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보면 초보 때 그렇잖아요. 굉장히 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책도 막 사고 HD에서 뭔가 공부도 하고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 만약 이 종목 사라면 절대 안 살 겁니다. 아마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근데 주식 시장에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니까. 경험. 당장 오늘 내일만 오르면 돼라는 부분. 근데 만약에 이걸 초보 부분 보고 사라고 하면 절대 안 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절대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초보가 아닌 분들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나쁜 주식은 뭡니까?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기본이 있는 주식, 근본이 있는 주식, 거꾸로는 기본이 없는 주식은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선생님한테 듣게 되거든요. 근본이 없는 혹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얘기 들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실적도 안 돼 있어. 시장 지배력은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소외받고 있는 주식.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관심을 받고 있죠. 괜히 뜨거운 관심을 받죠. 누구한테? 개인한테. 누구한테 소외받고 있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외국이나 기관한테는 철저하게 소외받고 개인들한테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개인이 수급에 주체가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그래도 좀 예쁘게 움직이면 그래도 우리가 기술 분석 잘하는 고수분들이 샀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슈나 테마에 좌우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중 고점을 형성했는데 그 다음날 임상 삼상 돌입 급등. 임상 삼상 돌입 급등해서 이중 바닥을 형성했는데 다음날 임상 실패 급락. 뭡니까?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전체 산업을 분석하거나 그 기업의 미래를 분석할 수 없다면 적어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청산할 수 있는 근거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도 불분명하게 만든다. 아무리 이중 수익이 지금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져도 다음날 임상 실패 급락이에요. 아무리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도 다음날 임상 성공하면 뭡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뭡니까? 기본도 없고 소외받는데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분석도 안 되는 이런 게 나쁜 주식 아닐까요? 우리한테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절대 회사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없는 나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차트를 하나 더 볼까요?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임상과 관련된 회사죠.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 보시면 급등 이후에 행보를 구간했고 직전 고점에 돌파. 보통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급등을 했고 이 구간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행보를 하면 보통 이제 행보를 하면 보통 뭡니까 우리가 그때 N자형 상승이 되는 거죠. N자형 상승.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상승 기조로 들어가는데 이런 종목은 들어갔다가 뭡니까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직전 저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죠. 왜? 여기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직전 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거죠. 직전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보통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상승을 해서 이중 바닥을 형성해서 상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 점 하한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중 바닥에서 점 하한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려워지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물에서 정리 단계인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근본도 없고 수급도 안 좋은데 기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럼 저런 종목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매매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나쁜 주식이라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주식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문제는 이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산다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데 하는 산다. 주식을 초보자는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쁜 주식, 좋은 주식을 고를 때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없는 회사, 나쁜 회사,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건데 그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을 무시한다는 거죠. ACT 상에서 보면 다 들어와 있고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만 무시를 한다. 잠시 후에 이상한 주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리고 이상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좋은 주식, 시장에 관심이 필요하겠죠. 실적과 시장 지배력을 갖춰주고 또 수급도 맞춰주고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미국 3대 지수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전부 다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가 2% 넘게 올려세우고 있고 S&P 500도 2% 가까이 지금 강하게 상승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13.3%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0만 명 증가로 예상치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이외에도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도 또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강의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알아볼 주식은 바로 이제 이상한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도 있고 나쁜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상한 주식입니다. 이상한 주식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주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 자, 이 부분이 이분법으로 구분되면 사실 우리가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물론 나쁜 주식인데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멘탈의 문제지 어떤 정석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게 나쁜 줄 알면서도 나 당장에 내일은 오르겠지라는 욕심 때문에 접근하는 건데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시겠지만 주식을 조금 몇 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보다는 사실 이상한 주식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와요.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한 주식 때문에 주식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상한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상담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올라갈 듯한데 근본이 있는데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보면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런 종목들 중에는 몇 년을 기다리다가 장기 펀드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죠. 미국의 연기금이나 이런 펀드들이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종목이죠. 뷰옥스 같은 종목들. 몇 년을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어떤 종목들은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관련된 종목들은 퍼가 4, 5가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주식,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주식이 이상한 주식이거든요. 영원한 저평가 받는 주식.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 갈 것 같은데 안 간다라는 거죠. 저런 게 왜 못 갈까? 저게 이상한 주식의 범주의 일본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이제 이상한 주식이 뭐냐면 전혀 근본이 없는 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한다는 거예요. 혹은 굉장히 근본이 있는 주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쉬운데 이 이상한 주식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갈 듯한데 못 가는 주식과 못 갈 것 같은데 가는 주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맞습니까? 사실 우리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갈 것 같아서 샀는데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정말 이 종목은 안 되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어보니까 상한가 3방 정도 가 있고 이런 주식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우리가 이제 이상한 주식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그런 주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또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혹시 회사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종목 얘기는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퍼가 5.1배밖에 안 됩니다. 언제냐면 이 2019년도에 퍼가 5.1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난 2018년도에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퍼가 5배밖에 안 되면 사실 이 종목은 올라가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퍼가 보통 5 정도 되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기 종목들 가운데서 10배씩 막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있죠. 대표적인 게 뭐 DB 하이텍 같은 그런 종목들 출발점이 퍼가 5거든요. 그래서 보통 펀드들이 장기 펀드들이 저평가된 종목을 노릴 때 이 퍼 5인 종목들을 공략을 많이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퍼 5 정도 되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140개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리뷰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퍼가 5 정도 되는 종목들이 이런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이 종목을 사고 싶거든요. 어디서? 여기서 이 행보가 길어지는 구간에서 사고 싶거든요. 퍼 5밖에 안 되는 종목. 그래서 저기 저평가 영역이고 행보할 때 딱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저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올해가 퍼가 5라면 저평가가 맞습니다. 작년에도 퍼가 5고 재작년에도 퍼가 5면 이 종목은 그냥 평균이 5라는 거죠.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좀 전에 종목 3단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용은 튼실한데 영업이나 매출액이 거기서 거의 변화가 없는 회사. 시장에 대한 독점력은 있는데 그 성장성이 전혀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퍼가 5 내외 이렇게 가는데 주로 잘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냥 저평가 종목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종목이 왜 안 갈까 하고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이 종목은 심지어 퍼가 4입니다. 퍼가 4.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죠. 그럼 이 퍼가 4.3인데 뭔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이 사각형 안에 박스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때가 퍼가 4배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종목의 고점을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퍼4 정도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 이 정도 조정을 겪었으면 기간 조정을 겪었으면 매물도 다 소화됐고 퍼가 저 정도인 상태에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급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뷰옥스처럼. 근데 이 종목은 뭡니까? 급락을 해버렸죠.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시장이 그 이후에도 반등을 크게 주지 못한다는. 그럼 이 종목은 뭡니까?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저평가 종목. 어떻게? 그냥 영원히 저평가 종목. 누군가 장기 펀드 물량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그냥 저평가 상태로 있는다라는 거죠. 저게 아무리 저평가니까 내가 사가지고 한번 버텨보겠다. 어떨 때는 10년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저런 종목은 그냥 이상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런 종목을 찾아보십시오.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140개 종목 정도가 나옵니다. 퍼가 5대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근데 잘 보시면 대부분은 70% 정도는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신경해 보면 이상한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차트는 최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용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차트를 좀 올렸는데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전혀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고 내용이 뭐 모멘텀이 혹은 근본이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물어보면 어쨌든 상한가 마감을 했고 행보 이후에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밀리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통상 다음날 하루는 더 뜹니다.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다음날 하루는 더 갭상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윗꼬리를 달 수 있는 여유는 줍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사람은 좀 치고 빠지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를 단기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시간에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당일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 상한가에 올라갔고 시간에서 바로 하한가에 들어갑니다. 왜 하한가에 들어갔느냐? 저도 뉴스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오보라고 떴습니다. 오보. 시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오보라고 떴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저 내용이 오보라고 하면 왜 장중에 수많은 개인들이 달려들 때 오보라는 내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오보라는 내용이 바로 나왔으면 우리가 오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당사자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했다라고 나오면 오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개인들이 달려들기 전에 막 달려들기 시작할 때 이건 오보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장 마감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장 끝나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서 그 내용 오보입니다. 시간에 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되는 거죠. 왜? 그런 뉴스에 대해서 누구도 판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샀을 때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장 끝날 때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장이 마감하고 나니까 그 1시간 장 마감하고 1시간 시간의 거래까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 후 시간의 거래까지 지나와서 단일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단일가 마감이 직전에 뭡니까? 그 내용 오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중에 왜 오보라는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상승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오보기 때문에 하한가, 시간에서 하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주식의 반대인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주식인데 움직여가지고 뭔가 역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이상한 주식이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식을 무슨 기술적 분석을 통하거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종목에 접근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상한 주식을 봤을 때 뭡니까? 근본이 없는 주식에는 가능하면 접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근본이 없는 주식이 테마주에 가깝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달콤하다 그렇죠. 왜? 순간적으로 잘 잡으면 15%, 20%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유혹 때문에 근본 없는 주식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주식만 접근을 하면 되는데 나쁜 주식이나 혹은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이상한 주식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저렇게 이상한 주식에 접근을 하면 수익이 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나쁜 주식이나 혹은 이상한 주식에 접근해서 내가 100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000원이 됩니다. 1,000원이. 기본적으로 1,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의 이득을 취했지만 결국 이 방법으로 1,000원을 잃을 때까지 매매해야 나중에는 아,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제 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배 정도 잃으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 100원 벌고 1,000원 잃으면서 10배 손실이 이미 난 상태죠.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경험이 늘어나는 건 결국 돈을 잃어야 우리가 경험이 늘어난다 그렇죠. 돈을 잃기 전까지는 경험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 방송이나 혹은 책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데서 얘기를 해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가슴이 안 와닿는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잘 지고 가야 된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번 주에 보시면 어때요? 다 판다 그렇죠. 결국 다 파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때요? 이런 주식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좋은 주식이나 나쁜 주식이나 이상한 주식을 구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네요. 주식 한 2, 3년 하신 분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걸 초보자도 하지 않은 실수를 우리는 주식 한 오히려 5, 6년 하신 분부터 이제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등락의 주식을 좀 보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급락을 기운을 타는데 전혀 근본 없이 움직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주식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뭐냐면 기본이 있어도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움직일 수 없으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퍼가 3배, 4배, 5배라고 해도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여야지 바닥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거꾸로 기본이 없는데도 등락이 나오면 그건 그냥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단발성 움직임에 현혹되면 결국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이상한 주식에도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세상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좋은 사람, 좋은 주식은 똑같은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그럼 뭡니까? 기본이 튼튼한 실적, 펀더멘탈, 시장에 대한 지배력, 독점력 있는 기본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노력까지 한다. 금상첨화잖아요. 그럼 노력한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이 주식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있다. 수급이 나타난다. 수급이 좋다. 외국인 기관에 산다. 수급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태도도 좋다. 그건 뭡니까? 100점짜리잖아요. 태도도 좋다는 건 뭡니까? 기술적으로 예쁘게 상승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점, 눌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지점, 청산할 수 있는 지점을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결국 좋은 사람이나 좋은 주식은 뭡니까? 똑같은 의미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사람은 잘 구별하는데 좋은 주식도 똑같은 의미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나 주식을 판단하는 거는 어쩌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에서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오늘 말씀드린 내용 주식 몇 년 하시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다만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주식을 찾는 거는 이상한 주식과 나쁜 주식을 배제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좋은 주식을 찾아서 좋은 사람과 찾아서 바로 뭡니까? 이런 슈퍼맨 같은 사람을 찾았다. 혹은 슈퍼맨 같은 주식, 슈퍼 주식을 찾았다라고 하요 가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좋은 주식을 찾았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다음 나오는 마지막 이제 제 결론 내용인데 이런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좋은 주식을 찾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찾아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왜? 악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악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은 흔들린다는 거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왜? 시장에는 악재가 쏟아지니까.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1,400에서 지금 2,100까지 넘게 올라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악재들에 의해서 다시 코로나19 급락까지 갈 거라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홍콩 보안법 관련해 미중 갈등 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다.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흔들린다.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이번 한 주 동안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급락 때 지금까지 산 주식이 개인이 24조 정도 됩니다. 24조 정도에서 누구나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소외된 주식 14조 정도를 빼면 정말 외국인들이 개인들 물량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은 한 10조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 10조 원 중에서 4분의 1이 이번 한 주에 다
물량을 뺏겼습니다. 6월 한 달 정도 더 흔들면 제 생각에 아마 10조 원은 고스란히 외국인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급락 동안 고생을 해서 주식을 꽉 쥐고 있었던 부분이 결국 이 한 달 흔드는 동안 물량이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수익은 누구 손에 됩니까? 개인 손이 아니라 외국인 손에 지게 되는 거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주식이라 생각되면 눈 딱 감고 올해는 한 12월까지 들고 가보겠다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계좌가 깜짝 놀랄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좋은 주식을 가지면 버티는 시기다. 요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흔들리지 말고 꼭 쥐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